연모하는 그대가 언젠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의 곁에 돌아오기를. 지영은 병실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 조용히 흔들렸고 옆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당장엔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백엔잎을 적시던 눈물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돌아왔고 그 사람은 아직 거기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지영은 낡은 표지의 망운록을 펼쳐보았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끝으로 책장을 폈어요. 연모하는 그대가 언젠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의 곁에 돌아오기를. 짧은 문장 하나가 마음을 깊게 두드렸어요. 그 말이 마치 방 안의 공기처럼 흘러다녔어요. 지영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망운록을 읽었고 거실 소파에 기대서도 침대 위에서도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연모하는 그대가 언젠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의 곁에 돌아오기를. 책장을 덮어도 활자들이 눈꺼풀 안쪽에서 반짝였어요. 그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한 번 올라온 파도처럼 계속 가슴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영은 호텔 매니저인 친구의 부탁으로 한 달 동안 성적이 떨어진 호텔 레스토랑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앙팡의 총괄 헤드셰프가 된 지영은 인사를 했어요. 놀랍게도 그 주방에는 수락관 식구들이 환생한 듯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엄숙소, 맹숙소, 나인 길금씨를 꼭 빼닮은 이들이 보였고 지영은 잠시나마 예전으로 돌아간 듯 벅차올랐어요. 지영은 모자를 눌러쓰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텅 비었던 화구가 천천히 달아오르자 냉장고 재고를 훑고 흐트러진 동선과 무너진 레시피를 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에는 직원들과 미장 플러스를 다시 세웠고 서비스 시간에는 패스와 홀을 오가며 접시가 나갈 때마다 호흡을 맞췄어요. 칼을 잡아 양파를 다지고 팬을 충분히 예열해 향을 깨우고 육수의 염도와 산도를 미세하게 조절했어요. 나는 셰프니까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고 객석의 불이 하나둘 다시 켜졌어요. 지영은 신메뉴를 만드는데 몰두했고 궁중 다이닝 코스 요리를 완성했어요. 이름하여 대령숙수 다이닝 코스. 망운록은 늘 손이 닿는 곳에 있었고 그 문장은 지영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작은 손잡이 같았어요. 한편 다른 시공간의 경계에서 이어는 마지막 환세반 조각의 빛 속에 서 있었어요. 과인은 그 어디라도 좋다. 지영 곁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는 눈을 감았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눈을 뜨니 울창한 숲이었어요. 산 아래로 펼쳐진 불빛은 도성의 등불 같았지만 훨씬 더 많고 더 환했어요. 이 밤에 어찌 도성이 저리도 밝단 말인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산길을 조심스레 내려오는데 멀리서 쇳소리 같은 울부짖음이 다가왔어요. 눈 두 개가 흰빛으로 번쩍이고 몸은 쇳덩이처럼 반짝이는 괴물이 번개처럼 달려왔어요. 이 산에 영무라. 과인의 신하 아닌 것이 없거늘 당장 멈추어라. 그러나 괴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꽝! 세상이 뒤집히며 그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려는 순간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괜찮으세요? 큰일 날 뻔했네. 그녀의 이름은 한혜주였고 빠르게 전화를 돌리고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긴 어디요? 대령숙수는 지금 어디 있어? 혜주는 그의 말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어요. 먼저 병원부터 가요. 많이 놀라셨죠? 충격이 커 보이세요. 기억이 조금 섞이실 수 있어요. 해리성 기억장애 같은 거요? 그렇게 이어는 앰뷸런스에 실려 현대의 바람을 가르며 달려갔어요. 병원 침대는 따뜻했고 천장은 하얗고 매끈했어요. 손에 쥔 네모난 판때기가 스스로 빛을 냈고 손가락을 문지르면 글자가 바뀌었어요. 허허, 이 작은 판에 천하의 소식이 다 갇혀 있단 말이냐. 검색이라는 두 글자를 더듬더듬 읽으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검색 겸색 거기 있는 글자야. 내게 지형을 보여다오. 그리고 순식간에 끝없이 글과 그림이 쏟아졌어요. 프랑스, 우승,
셰프, 앙팡, 코스 낯선 발음에 혀가 꼬였지만 그는 웃었어요. 파스타 된장으로도 한다고? 허허, 세상 참 넓구나. 혜주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 문을 열고 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물은 잘 마셨는지, 통증은 어떤지, 밤에 잘 잤는지. 이현 씨, 혹시 어지러우세요? 여인, 여긴 어디요? 대령 숙소. 혜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기억이 섞였네. 해리성 맞아. 충격이 크면 그럴 수 있어. 어느 날 혜주는 반짝이는 컵에 뜨끈한 국물을 담아 가져왔어요. 수라상 신제품 테스트예요. 용봉탕을 콘셉트로 잡았어요. 맛 좀 봐주세요. 이현은 한 숟가락을 뜨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 닭은 서슬이 무르고 살이 지나치게 균일하오. 교잡종일 가능성이 크오. 국물은 뼈 향이 옅고 비늘 있는 물고기의 기름 갈무리가 느슨하오. 잉어라 하기에도 향의 등줄기가 짧고 종어의 골수 풍미는 더더욱 아니오. 수라에 오를 수 없는 그릇이오. 혜주의 눈이 커졌어요. 잉어, 종어를 한 입에 구분하시네요. 레시피를 다시 짜야겠어요. 자문해 주실 수 있죠? 그날부터 이현은 수라상 프로젝트의 자문이 되었어요. 뼈는 한번 세차게 끓인 뒤 잔불로 숨 쉬게 하시오. 비늘 기름은 처음에 몽땅 걷지 말고 중간에 한 번만 살짝 걷어내시오. 그러면 향의 척추가 세워지오. 개발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고 주방의 시간은 점점 깊어졌어요. 혜주는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욕심인데요. 모델도 해보실래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화면발 잘 받을 것 같은 얼굴이에요. 이현은 멋쩍게 웃었어요. 과인의 얼굴이 이 시대에 쓸모가 있다면 기꺼이 내놓겠소. 다만 웃는 법은 좀 가르쳐 주시오. 혜주는 그를 미용실로 데려갔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살짝 손질했어요. 거울 속의 사내는 상투 대신 이마 위로 머리칼이 반듯했고 선이 정돈된 눈매가 또렷했어요. 곤룡포 대신 검은 수트라 제법 잘 어울리는구나. 하하, 오늘은 왕이 아니라 신사가 되어보겠어. 양복점에서는 그의 어깨에 마초 수트를 재단했고 구두는 발웃음으로 금세 친해졌어요. 촬영장에서는 그릇을 드는 각도, 눈을 드는 타이밍, 짧은 미소 한 번까지 배웠어요. 자문료와 모델료가 차곡차곡 쌓였고 그는 카드 한 장으로 밥값을 당당히 계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밀 숫자 은밀한 암호 같구나. 잘 지키겠어. 밤이면 그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검색을 눌러 요리를 찾아보고 영상을 눌러 칼질을 배우고 지도를 눌러 길을 외웠어요. 화면 속 젊은이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외치면 그는 중얼거렸어요. 좋아요가 무엇이관데 저토록 외치는가 눌러 보라 하였지. 손가락으로 톡 화면이 파랗게 빛나자 그는 소리 없이 웃었어요. 사람 마음은 참 비슷하구나. 누군가 고개 끄덕여주면 밤이 덜 춥지. 그러던 어느 날 화면 속에서 아주 익숙한 이름을 보았어요. 연지영. 프랑스 대회 우승. 앙팡 레스토랑 셰프. 지영아, 너였구나. 이 세상에서도 빛나고 있구나. 심장이 또렷하게 뛰었고 그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곧 너를 만나러 가겠다. 준비가 되었다. 한편 지영의 하루도 여전히 바빴어요. 아침에는 시장으로, 낮에는 준비와 서비스로, 밤에는 마감과 복귀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도 버릇처럼 망운록을 펼치면 그 문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연모하는 그대가 언젠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의 곁에 돌아오기를. 그 문장은 슬픔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 버티게 해주는 기도였어요. 접시를 닦으며 지영은 조용히 말했어요. 잘 지내고 있지요. 나의 전하. 나는 오늘도 내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따뜻한 조명이 홀 바닥에 부드럽게 흘렀고 작은 웃음소리와 숟가락 소리가 공기 속을 걸었어요. 문이 열리고 말끔한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잠시 서서 홀을 바라보았고 눈빛은 단 한 사람을 찾았어요. 지영은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왔구나 드디어. 눈물이 그대로 흘렀어요. 그는 걸어와 지영을 꼭 안았어요. 움직임은 짧았고 마음은 길었어요. 지영아, 나는 네가 있는 곳으로 왔어.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하지만 뜨겁게 입을 맞추었어요. 긴 계절이 한 번에 바뀌는 소리가 가슴에서 났어요. 그날 이후
이현은 지영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침이면 그는 부엌에 먼저 서 있었어요. 밥에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한 바퀴 돌리고 나물을 가지런히 얹었어요. 달걀을 지글지글 부쳐 올리고는 나무 숟가락으로 크게 비볐어요. 과인의 수라는 오늘은 비빔밥이요. 오늘은 고사리의 숨이 딱 좋소. 어제보다 조금 덜 비비면 더 살아있어요. 주방은 늘 지저분했어요. 양념이 튀어 벽에 점점이 박혔고 장갑은 여기저기 굴러다녔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 어서 앉거라. 아, 해보거라 어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지영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받아 먹고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참 행복하다. 그 말은 그릇 위에서 김처럼 피어올라 집안을 천천히 채웠어요. 이현은 밤이면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보았어요. 곤룡포 대신 수트, 상투 대신 짧은 머리, 수라 대신 집밥 그래도 마음은 같다. 너 하나면 된다. 그는 낮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과인은 오늘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은 망운록을 다시 펼쳤어요. 예전처럼 눈물이 먼저 흐르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 문장의 끝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이어서 읽었어요. 연모하는 그대가 언젠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의 곁에 돌아오기를 그리고 이제는 함께 밥을 먹기를. 그녀는 책을 덮고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에 넣을 참기름을 손에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어요. 작은 병 속에서 금빛이 반짝였어요. 그 빛은 오래전 책장에서 날아오르던 금빛과 어쩐지 닮아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는 예전보다 웃음이 더 많아졌어요. 손님이 오늘 코스 정말 좋았다고 말하면 지영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주방 끝에서는 이현이 조용히 손짓으로 응원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알았어요. 오늘도 잘 해냈다. 내일도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산다 그렇게 마음으로 말했어요. 어떤 밤에는 두 사람이 늦은 시간까지 식탁 앞에 앉아 남은 비빔밥을 나눠 먹었어요. 접시 가장자리에 묻은 고추장을 손가락으로 살짝 훔쳐 먹으며 지영이 웃었어요. 어질러도 괜찮아. 치우면 되지. 우리끼리 사는 집이잖아.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대 말이 옳소. 어질러야 행복도 쌓이오. 깨끗하기만 하면 마음이 미끄러지오. 우리는 조금 어질러도 좋소. 두 사람은 그렇게 웃었어요. 작은 웃음이 천천히 방을 돌아다니며 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흘러나가 도시의 불빛 사이로 섞여들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또 다른 일이 오겠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좋은 글씨는 빨리 쓰면 번진다고 둘은 알았어요. 오늘은 밥을 먹고 내일은 다른 나무를 삶고 모레는 다시 서로의 손을 잡으면 되었어요. 망운록의 마지막 장은 찢겼지만 두 사람의 마지막 장은 아직 비어 있었어요. 그 빈 장에 무엇을 쓸지 두 사람은 함께 정하면 되었어요. 지영아, 오늘도 잘 왔다. 그 말은 이제 매일 아침 인사가 되었어요. 비빔밥 그릇이 식탁 가운데에 놓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참 행복하다. 그 문장은 그 집의 마지막 문장이자 늘 처음 문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서로의 곁에서 서로의 밥을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덮여주며 행복하게 살아냈습니다. 오늘로 이 이야기의 현대재회편은 마지막 편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여정이 따뜻하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장을 함께 넘겨주세요.